식도암 삼킴 곤란, 쉰 목소리는 이상 신호. 밥을 삼키는데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더라고요. 58세 박철수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처음엔 급하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3개월 후엔 물조차 넘기기 힘들어졌어요. 결국 그는 식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았다면 삼킴 곤란과 쉰 목소리, 우리가 흔히 넘어가는 이 증상들이 사실은 식도에서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식도암의 숨겨진 경고들을 공개합니다. 식도암이란 무엇인가? 식도, 이 25cm 길이의 좁은 관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입에서 위장까지 음식을 전달하는 통로이자 우리가 매일 수십 번씩 사용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통로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식도암은 우리나라 남성 암 발생률 9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5년 생존율이 25% 내외로 다른 암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입니다. 식도암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편평세포암과 선암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편평세포암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주로 흡연과 음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김영호 씨는 67세에 식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40년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는데 설마 내가. 그는 뒤늦은 후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약 진작에 금주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식도암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식도는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중요한 장기들이 많아 전이가 쉽게 일어납니다. 기관, 기관지, 대동맥, 심장 등이 모두 식도 주변에 있어서 암이 진행되면 이런 중요 장기들을 침범할 수 있어요. 삼킴 곤란, 식도암 초기 증상 중 하나. 고기를 먹을 때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많은 식도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삼킴 곤란, 의학용어로 연하곤란은 식도암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급하게 먹어서 생기는 일시적 현상으로 여기고 넘어갑니다. 이순자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65세 주부인 그녀는 6개월 전부터 밥을 삼킬 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천천히 먹으면 괜찮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형 음식만 삼키기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죽이나 미음도 넘기기 힘들어졌어요. 결국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게 되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식도암 3기였습니다. 식도암으로 인한 삼킴 곤란은 특별한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딱딱한 음식부터 시작해서 점차 부드러운 음식, 액체순으로 삼키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식도 내강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음식이 가슴 뒤쪽이나 목 부위에서 걸리는 듯한 특별한 위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걸린 것 같다며 손으로 가리키는 부위가 실제 종양이 있는 곳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쉰 목소리와 목의 통증이 의미하는 바.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어요. 감기도 걸리지 않았는데. 쉰 목소리 역시 식도암의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식도는 기관과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성대를 조절하는 되도리후두 신경이 식도 바로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식도암이 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침범하면 성대마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우로 활동하던 최민호 씨는 목소리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목소리가 제밥 줄인데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로나 성대 혹사 때문인 줄 알았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비인후과에서 성대 검사를 받았더니 한쪽 성대가 마비된 상태였고 더 자세한 검사 결과 식도암이 되도리후두 신경을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의 통증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증상입니다. 특히 음식을 삼킬 때 가슴이나 등 뒤쪽으로 전해지는 통증은 식도암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예요. 이런 통증은 진통제를 먹어도 잘 가라앉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박정희 씨는 음식을 삼킬 때마다 가슴 정중앙에서 등으로 뻗어가는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가슴 속에서 누군가가 비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어 병원을 찾았고 식도암 초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체중 감소와 만성 기침주의.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살이 빠지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식도암으로 인한 체중 감소는 단순히 음식 섭취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면서 동시에 염증 물질을 분비해 식욕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환자는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먹어도 살이 찌지 않게 되죠. 김수진 씨는 3개월 만에 체중이 8kg이나 감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어트 효과인 줄 알고 좋아했어요. 특별히 식단 조절을 한 것도 아닌데 살이 빠지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체중이 감소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만성 기침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증상입니다. 식도와 기관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어서 식도암이 커지면 기관을 압박할 수 있어요. 또한 음식이나 침이 기관으로 넘어가는 흡인 때문에 기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정호 씨는 6개월간 지속된 마른 기침을 경험했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5년이 넘었는데 기침이 계속 나더라고요.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어요. 결국 흉부 CT를 촬영했는데 식도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나 음식을 먹은 후에 심해지는 기침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식도의 기능장애로 인해 음식이나 침이 기관으로 넘어가기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흡연과 음주가 식도암 위험을 높인다. 담배와 술, 둘 다 끊기 어려워서.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식도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담배에는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식도 점막에 직접 접촉하면서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오랜 기간에 걸쳐 암으로 발전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식도암 위험이 5-10배 높아요. 더 심각한 것은 음주와의 상호작용입니다. 알코올 자체도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발암물질이지만 담배와 함께할 때 그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흡연과 음주를 모두 하는 사람은 둘 다 하지 않는 사람보다 식도암 위험이 50에서 100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요. 박영수 씨는 30년간 하루 한 갑의 담배와 소주 반 병을 마셨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모두들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62세에 식도암 진단을 받은 후 그는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흔한 안면홍 조반응 얼굴이 빨갛게 되는 현상이 있는 사람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더 오래 체내에 머물게 되거든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금연과 금주 후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도가 감소합니다. 금연 후 10년이 지나면 위험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금주 후에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과의 차이점.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늘 불편했는데 이것과 식도암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식도암은 초기 증상이 비슷할 수 있어서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가슴 쓰림, 삼킴 곤란, 목에 이물감 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주로 식후나 누웠을 때 증상이 심해지고 제산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라도 호전됩니다. 반면 식도암으로 인한 증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아요. 최은영 씨는 10년간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늘 가슴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서 약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평소와 다른 증상을 느꼈습니다. 음식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들고 제산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정밀 검사 결과 식도 하부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지만 만약 기존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위험했을 상황이었어요. 장기간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적인 염증이 세포 변화를 일으켜 암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특히 발해식도라는 전암병변이 생길 수 있어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족력과 환경 요인. 우리 아버지도 식도암이었는데 나도 위험한 건가요? 유전적 요인은 식도암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직계 가족 중 식도암 환자가 있다면 발생 위험이 2에서 3배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는 순수한 유전적 요인보다는 가족 간에 공유하는 생활 습관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어요. 흡연, 음주, 식습관 등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환경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이 위험 요인 중 하나예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나 음식은 식도 점막에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김철호 씨는 평생 뜨거운 국물을 좋아했습니다. 뜨끈뜨끈한 국물이 시원하잖아요. 식어서 먹는 건 맛이 없어서. 하지만 의사는 이런 습관이 식도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양 부족도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비타민 A, C, E와 같은 항산화 비타민이 부족하면 식도암 위험이 증가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가 부족한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적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도 지역에서 식도암 발생률이 높은데 이는 짠 음식과 매운 음식 섭취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의 중요성. 식도암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상부 위장관 내시경입니다. 식도 내부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조그마한 변화도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어요. 내시경 검사에서는 식도 점막의 색깔 변화, 표면의 거칠기, 혈관 분포 등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정상 식도 점막은 분홍색을 띠지만 암이 생기면 색깔이 변하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져요. 한정수 씨는 건강검진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식도에 작은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초기 식도암이었습니다. 조직 검사는 내시경을 하면서 의심스러운 부위에서 작은 조각을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이를 통해 암인지 양성병변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협대역 광학 내시경 NBI나 색소 내시경 같은 특수한 검사법도 사용됩니다. 이런 검사들은 일반 내시경으로는 보기 어려운 미세한 병변까지 발견할 수 있어서 조기 진단에 큰 도움이 돼요. CT나 PET-CT 검사는 암의 진행 정도와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술이 가능한지, 어떤 치료법이 적합한지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조기 발견이 치료 성공률을 좌우한다. 일찍만 발견했어도. 이는 진행된 식도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식도암은 조기 발견 여부에 따라 생존율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조기 식도암 점막층에만 국한된 경우에 5년 생존율은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30에서 50%로, 원격 전이가 있으면 5% 이하로 떨어져요. 박민수 씨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조기 식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전혀 증상이 없었어요.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뻔했죠.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로 간단히 치료받을 수 있었고 현재 완치 상태입니다. 조기 발견의 또 다른 장점은 치료 방법의 선택권이 넓다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라면 내시경적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해요. 수술을 하더라도 최소 침습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면 대수술이 필요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치료 과정도 길고 힘들며 합병증 위험도 높아져요. 이 때문에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필수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면서 흡연이나 음주 경력이 있다면 매년 한 번씩은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세요. 식도암 치료법과 예후. 식도암 치료는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 단계에서는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조합한 복합 치료가 필요해요. 수술적 치료는 식도절 제술이 기본입니다. 암이 있는 식도 부위를 제거하고 위나 대장을 이용해 식도를 재건하는 큰 수술이에요. 수술 시간만 6에서 8시간이 걸리는 고난도 수술입니다. 최근에는 최소 침습적 식도절 제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슴과 배에 작은 구멍을 뚫고 복강경이나 흉곽경을 이용해 수술하는 방법이죠. 기존 개복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이 적어요. 이영희 씨는 최소 침습적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수술이라고 해서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빨랐어요. 2주 만에 퇴원할 수 있었고 한 달 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했죠. 항암 치료도 식도암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술 전에 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기도 하고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사용하기도 해요. 방사선 치료는 수술이 어려운 환자나 국소적으로 진행된 암에서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IMRT나 양성자 치료 같은 정밀한 방사선 치료법도 사용되고 있어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관리 필요. 식도암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과 금주예요.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식도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과 음료도 피해야 합니다. 65도 이상의 뜨거운 것은 식도 점막에 화상을 입힐 수 있어요. 음식이 입안에서 뜨겁다고 느껴지면 조금 식혀서 드세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비타민 A, C, E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반대로 훈제나 절임 음식, 가공육은 줄이는 것이 좋아요. 김영수 씨는 식도암 치료 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담배를 끊고 술도 끊었어요. 뜨거운 음식도 시켜서 먹고 매일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죠.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적정 체중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비만은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 요인이 되고 이것이 결국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이상 신호 발견 시 즉시 전문의 상담 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삼킴 곤란이나 쉰 목소리 등의 증상이 있다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삼킴 곤란이 있을 때, 원인 모를 쉰 목소리가 계속될 때, 음식을 삼킬 때, 가슴이나 등에 통증이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가 있을 때입니다. 50세 이상이면서 흡연이나 음주 경력이 있다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만이 완치의 길입니다. 식도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는 관심이 필요해요. 삼킴 곤란과 쉰 목소리,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의 식도가 보내는 소중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검진으로 식도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해서 완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생명, 작은 관심에서부터 지켜집니다.